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주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페이지 249페이지에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트랜서핑 책을 보다 보면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 일상적인 우리의 관념으로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이죠. 땅이 있고 사과 나무가 있으면 사과는 땅으로 떨어져야 이치에 맞는 거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트랜서핑 저자는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기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요,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 원래는 하늘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게 정상인데 하늘을 향해 사과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할 때의 우리의 기준은 자연법칙, 물리법칙, 상식선에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고가.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프레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류의 과학적인 지식 이론에 의해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능태라는 건 뭘까요? 가능태라는 것은 거울 두 개를 마주 놓았을 때 이중거울이 형성되면서 무한대의 공간이 펼쳐지는 것을 상상하라고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영원함이죠. 이게 끝과 끝. 무수한 가능태 공간. 이러한 가능태 공간은 무수한 가능성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러한 무수한 가능성의 세계에는 무수한 나 역시도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멋진 내가 존재할 뿐 아니라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비참해 보이는 나의 모습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나를 나날이 불행하고 괴롭고 구렁텅이로 처박아 놓고 위축시키고 있나요? 어떻든지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현실과 관계와 나라는 존재, 이 역시도 무수한 가능태의 세계에서 본다면 한 장면, 파도로 말하면 파도가 철썩 부딪히면서 포말이 일어날 때 한 방울의 방울과도 같은, 거품과도 같은 그러한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무수한 가능태 공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수한 가능태 중에서 그 한 장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라는 표현에는 첫 번째로 가능태 공간의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외부 의도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로 떨어졌잖아요.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번역을 해볼게요. 사과가 있고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져야 돼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의 이치에 맞아요. 근데 가능태 공간에 따르면 사과가 하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뒤집힌 거예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의 입장에서는 사과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죠? 하늘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보시면. 그죠? 땅의 입장에서는 사과가 떨어지는 거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과가 땅으로 가면은 땅으로 날아간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입장이 바뀌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 역시도 가능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우리가 물질화해서 현실로 가지고 오는 개념이잖아요. 이 끌어온다. 이 끌어오는데 어떤 힘이 작동합니까? 바로 외부 의도라는 것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외부 의도가 그 현실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내가 가능태 공간에 있는 목표를
실현한다. 이것은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집혀 있다는 거죠.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목표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외부 의도가 가져다 준다잖아요. 가져다 준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받는다가 되는 거죠. 받는 게 뭡니까? 수동이죠. 가져다 준다. 가져다 준다. 그걸 나는 받는다. 수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있죠? 내가 있죠? 기존의 관념에서는 내가 목표를 이룹니다. 뭘 통해서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가능태 공간의 개념과 외부 의도의 개념이 적용되는 트랜서핑에서는 목표를 이루는 개념이 달라지죠. 뭐예요? 목표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외부 의도를 통해서요. 목표가 나에게 온다 이거예요. 내가 목표를 향해 다가간다가 아니라 목표가 나를 향해 온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 이 같은 맥락이죠. 목표가 나를 선택한다가 되는 거죠. 내가 목표를 선택하는 순간 목표가 나를 데리러 마중 나온다. 수동이 능동이 되고 능동이 수동이 되고 주가 객이 되고 객이 주가 되고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관념이.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여기 우리 펜이 있죠. 여기에 펜이 있고 손이 있고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씨를 쓴다 했을 때 우리의 작업은 뭡니까? 손을 들어 연필을 향해 다가가서 연필을 잡고 내가 글을 쓴다. 이거죠. 그런데 트랜서핑의 개념, 외부 의도의 개념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펜이 내 손을 끌어당긴다. 펜이 나에게 온다. 그리고 이 펜이 내 손을 통해서 글을 쓴다. 나는 글이 써진다. 써진다가 되는 거죠. 수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글이 써진다. 여러분 영화 테넷을 보신 분은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초반부에서 우리는 총을 쏘면 총알이 날아가서 박히잖아요. 그리고 총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권총이 내 손에 들려요. 총알이 날아서 다시 복원돼요. 그 장면 보셨습니까? 그때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총이 있는데 손으로 빨려드는 장면. 이렇게 빨려드는 장면. 시간이 역행한 거죠. 그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미지로 떠올리시면 돼요. 트랜서핑의 개념은 그것과도 같다. 외부 의도가 존재한다는 개념 하에서 그 목표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내가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쥐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내 손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라는 말에는 트랜서핑의 사상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능태 공간의 개념과 외부 의도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의 현실을 우리가 당당하게 선택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기를 이라는 문장 속에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영감이라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영감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쉽게 떠오르는 그 유사한 사상이 아이디어죠. 영감이 떠올랐어. 아이디어가 퍼뜩 떠올랐어. 또는 통찰,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인사이트라고도 하죠. 또는 뭐 비슷한 용어로 직감이란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영감과 직감.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느낌이 올라왔어.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오른다든가, 어떤 아이디어, 해결책이 떠오른다든가, 어떤 정보가 떠오른다든가, 어떤 것이 막연하고 묘연했던 것이 분명해진다든가, 이러한 느낌, 이러한 영감. 이 영감을 여러분들이 얻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죠. 있을 거예요. 그죠? 영감이 전혀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다. 글쎄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감을 얻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도요. 이러한 영감을 쉽게 명쾌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성격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영감을 받는 것이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 성향의 차이긴 한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유형을
나눠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하나 이 세계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유형을 지나치게 그 틀 안에 여러분들을 가둬두는 것은 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여러분들이 기질에 묶여서 살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위치가 목표와 문이라는 큰 주제인데 그 주제에서 목표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왜 말미에서 영감이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느냐. 이것은 외부 의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 의도는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흐름이라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흐름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흐름이 외부 의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흐름인지 아니면 외부 의도가 아니라 펜듈럼으로부터 흘러나온 나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의 흐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그러한 맥락과도 같아요. 우리가 흐름을 잘 살피고 판단력을 보다 예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감을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감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가? 사실 영감이 떠올랐다 했을 때 대부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를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도 브레인스토밍을 열심히 절차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아이디어 회의를 멈추고 과다하게 사용했던 그런 두뇌를 잠깐 쉬어주면서 여러분들이 휴식을 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난다든가 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영감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 트랜서핑 원리에서는 이 영감을 얻는 방법을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영감을 잘 얻으려면요, 영감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영감을 얻으려고 추구하면 영감은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매직아이? 예, 그걸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이 없는데 옛날에 한때 유행하던 게 있어요. 매직아이라고. 눈을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초점을 흐리면서 이 대상을 바라보면 이게 뭔가 싶었던 그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형상화되면서 어떤 문자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그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집중을 하면 사라지죠.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영감은 마치 그 매직아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은 사라지고 설렁설렁 보려고 내버려 두면 눈에 선명히 들어오는 아주 재밌는 관계죠. 영감은.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건 그럼 뭐냐? 그것은 중요성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설렁설렁 보는 건 뭐냐? 그것이 바로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다. 중요성이 올라가면 영감은 달아난다. 여기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갈게요. 내용이 많진 않으니까요. 249페이지인데요. 영감은 일부러 불러오기가 매우 힘든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스스로 나타난다. 영감은 그냥 문득 떠오르는 시상과도 같다. 이 시상은 나타난 것만큼이나 문득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달아난다. 네, 놔두면 주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트랜서핑에서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감이란 영혼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고 중요성의 포텐셜이 없는 상태다. 네. 트랜서핑이 말하는 영감이라는 것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고 영감이 떠오른다는 것은 곧 가능태 공간에 있는 정보를 내가 입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놀라운 명품과 같은 창조성이 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드웨어 안에서, 머리 안에서 열심히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창의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이것을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창조성도 있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그 인지심리학이 많이 밝혀낸 그러한 뇌의 비밀을 활용을 해서 창의성, 창조적 사고를 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고력 수준에 머무른
창의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능태 공간에서 내가 얻어내는 창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자료와도 같은 것이죠. 무한한 공간에 있는 가능태 공간에서 얻어오는 정보, 이것을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어떤 생산적인 창조적인 작업을 하든 간에 이러한 영감을 받은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에너지가 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영감이 일어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두 번째는 중요성이 낮아진 상태. 이 상태에서 영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영감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여기 나옵니다. 목표가 실현되는 중에 당신은 반드시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영감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다. 영감을 이루려면 첫 번째 조건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다. 두 번째 뭘까요? 예, 중요성을 낮춰라. 읽어볼게요. 영감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요성의 포텐셜이 떨어질 때 보이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성을 이루는가? 첫째,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둘째, 영감을 얻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목표에 이르기를 원함으로써 당신은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네, 아이러니하죠. 영감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데 다만 볼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는데 언제 볼 수 있느냐? 중요성이 낮아지면 항상 존재하는데 중요성이 낮아지면 보이고 네, 중요성이 높아지면 항상 존재하지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영감을 간절히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감을 불러오기 위한 노력을 기를 쓰고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영감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제 여기서 그 애매성을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답답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251페이지에 좀 더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감은 당신을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중요성의 포텐셜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요성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트랜서핑 전반에 걸쳐서. 중요성을 제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찾고 낮추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요성이 올라갈 때마다 낮춰주고 떨어뜨리는 그 작업.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트랜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실 안다고 했을 때 정말 인식을 하면은 그게 그 알아차리는 순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마치 소뚜껑에 한번 손을 딘 사람은 저게 뜨겁다는 거, 저게 뜨거운 소치라는 것을 알면 그걸 아는 순간 바로 몸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몸과 함께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줄여나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각으로 익혀지면 그 감각은 그 다음부터는 인식하는 순간 바로 행동화 되게 됩니다. 인식하는 순간 바로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예민한 감각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을 그 이론으로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결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성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문제 장면에서 적용을 하셔서 즉각적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라는 것도요. 마음 공부라는 거 이거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마음 편하라고 여러분들 지식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깨달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언제 알 수 있어요? 한번 현장에서 그냥 맞부딪히는 일 하나 터지면요. 마음 공부고 뭐고 뭡니까? 수십 년 쌓았던 지식 바로 떨어지고 그냥 안에서 폭발해버리잖아요. 사소한 걸로, 그것도 아주 사소한 걸로 무시당한 기분 들면 그 뭡니까? 우리가 머리로 한 거예요, 머리로. 머리로 공부하는 건요. 그거는 답을 찾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지필 검사할 때, 그죠? 시험 문제에 답을 풀 때나 머리로 하는 거고요. 마음 공부는 인생 공부고 인생은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지 않는 공부, 몸으로 하지 않는 마음 공부는요. 이것은 환상이고 또 하나의 신기루고 또 하나의 펜듈럼일 수 있다.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속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 안 만나면서 이 공부만 해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잘 살펴보십시오. 에너지가 다운되지. 에너지가 다운된 결과가 뭡니까? 속세에서 자꾸 벗어나잖아요. 분리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속화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소위 말하는 속세에서 분리돼서 여러분들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트랜서핑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최첨단의 도시에 살더라도 최첨단의 펜듈럼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타인의 목표를 이루는 조직 안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에너지를 빨리지 않는 비결, 그것을 갖고 놀 수 있는 비결이 트랜서핑입니다. 네.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차단하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영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읽어볼게요. 먼저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라. 예, 중요성을 낮춰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낮춰라.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라. 예, 내가 오늘 며칠까지 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되는데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 그러한 목표의 중요성이 올라가면 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아이디어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대충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긍정적인 대충 사상이 필요하다. 네. 두 번째 252페이지에 있어요. 둘째, 비전 의식을 준비하는 마음을 버리라. 너무 잘하려고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소위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부실하게 하란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 와중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중요성이 자꾸만 높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철저히 대비는 하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도 철저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철저히는 누구 안에서 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부 의도 안에서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은 늘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부 의도에 갇힌 사람은 내 내부 의도 안에서 철저히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의 일이 터지면은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부 의도를 사용을 해서 해야 할 것을 하죠,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될 거 하죠. 준비해야 될 거 하죠. 그런데 만전을 기하지만 대비를 진짜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했지만 그 이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네, 이미 그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열린 태도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사고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사고의 함정.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근데 그 다 안다는 게 바로 내부 의도 안에서 만전을 기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펜듈럼이 건드리는 함정에 빠지기가 딱 쉽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자신의 두뇌를 믿지 마십시오. 자만, 교만 이런 게 위험해요. 그리고 소위 내가 이제 전문가가 됐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예,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문을 열어놔야 하고 끊임없이 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올라갔다가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셋째, 영감이 오도록 기다리기를 포기하라. 영감은 일의 과정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영감을 방에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머리로 궁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몰입하면서 행동화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몰입하시고 추구하시고 천착한다고 그러죠. 끊임없이. 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종의 화두를 갖는 거죠, 화두를.
트랜서핑도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으로 끊임없이 천착을 하시고 몰두하시고 여러분들이 화두를 갖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해나가다 보시면 이 트랜서핑의 머리로 알았던 것이 점점 깨달음으로 와닿아요. 아, 이게 이 개념이구나.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알게 되고요. 여러분들만의 영감이 또 떠오른다니까요. 여러분들만의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책에 뭐가 어떻게 말했다. 그래서 책에 여러분들이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훨씬 더 맞네. 그렇게 이해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벌써 마지막에 왔네요. 252페이지 마지막 읽어볼게요. 아시다시피 행동하는 의도는 모든 잉여 포텐셜을 흩어버린다. 네, 잉여 포텐셜을 흩어버린다는 게 바로 균형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중요성이 들어가서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뭘 할 때요? 행동화를 할 때요. 그래서 행동화를 할 때 균형력이 생기고 균형력이 생긴 건 중요성이 낮아진 거고 중요성이 낮아지니까 영감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할 뿐이라는 말이죠. 오직 할 뿐. 그냥 한다. 예. 꾸준히 한다. 예. 즐겁게 한다. 예. 몰두한다. 예. 이렇게 하면 영감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꾸 떠올라요. 예. 떠오른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얻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전문 분야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영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한 영감,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생각지 못한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즐겁게 오직 할 뿐, 꾸준히 할 뿐, 예, 그것입니다. 네. 중요성을 낮추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 목표로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전진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재밌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을 정리하고 또 떠오르고 정리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앉아서 머리 막 싸매고 책 이만큼 쌓아놓고 궁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배우려고 온갖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배워도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싱싱한 마음으로 추구를 하고 천착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는 일들을 하시다 보면은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는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일이 즐겁고 그래서 계속하고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고 그래서 더 즐겁고 그러면서 쌓아 나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걸어왔던 길이 나만의 목표가 되었고 나만의 명품이 되었고 나만의 빛깔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네. 뭐 이게 성공이지 뭐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을 중심에 놓고 여러분들을 살리면서 가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쫓아다녀 봐야 여러분들 중심이 알맹이가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일단 여러분들은 알맹이를 채우고 중심을 잡고 중요성을 낮춰야 여러분들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목표의 문이 열릴 것이고 목표의 문을 통해 외부 의도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흘러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11월이 됐네요. 11월이 됐는데 서서히 조금씩 여러분들 좀 더 이제 접점을 맞춰 나가야겠죠. 제가 약속드린 대로 여전히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접점을 조금씩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영상 잘 보고 계시는 것을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에너지적으로도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현장 어느 곳에서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마침표 찍지 마시고 항상 열린 결말을 두신 상태에서 가능태 공간을 열어둔 상태에서 열심히 즐겁게 여러분들 살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나가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민이었어요.